배달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배달 대행업체가 기사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고 강제 배차 같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위기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창원과 진주를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만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전국의 배달 노동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5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관리하는 일부 배달 대행 업체가 대부업체처럼 배달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뒤에 받는 이자가 너무 높고 강제 배차 같은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배달 대행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는 A씨. 생활고에 시달렸던 A씨는 배달 대행 업체 지점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점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빌려줄 거다. 그렇게. 당장 급한 돈이라서 빌리게 됐습니다. A씨의 가상 계좌 내역인데 실제로 업체에서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일 22,000원씩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 20만 원이잖아. 저 숙제 20% 하고 있고. 네. 10% 해갖고 줄게. 100만 원 대출을 넘어가니까 좋은 써라. A씨처럼 100만 원을 빌려 하루에 22,000원씩 50일 동안 갚아나가는 경우 연리로 따지면 금리가 130%가 넘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해당 업체는 이자를 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기사들이 많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 잘 갚죠. 갚고 또 빌렸어 갚고 하면서 이제 누리다가 보면 이제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던 이 업체는 다른 업체는 고금리로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뭐 얘기지만 다른 데는 전문적인 데 일수하시는 분들 와서 돈을 안 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도 이렇게 챙겨가신다. 그렇죠. A씨가 빌린 돈은 일종의 대여금으로 업체들이 배달 기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기사들은 강제 배차와 같은 갑질을 당하는 한편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배달 업무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무리하게 신호위반이라든지 픽업을 많이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농업 인구와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팍팍한 삶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이런 농업과 농촌 위기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창원과 진주를 비롯해서 전국을 돌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전체 국민의 4.5%인 231만 명. 5년 전보다 10%, 20년 전보다는 42.6%나 줄었습니다. 남은 농민의 42%는 65살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는 온갖 개발로 10년 새 9.9%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은 21%, 곡물의 80%를 수입하는데 요소수처럼 수입난이 생기면 식량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IMF 때 빼앗긴 종자 주권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럼? 청양고추가? 청양고추가 아마 몬산토로 갔는데 몬산토가 그 일부 종자를 이쪽으로 돌려주면서 청량은 안 돌려줬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 위기 해법을 전국을 돌며 농민과 시민을 만나 모색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그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우리 국토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아주 총체적인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보올 김용옥 선생이 앞장선 대행진 추진위는 기후위기, 식량위기, 불균형 성장 해법은 농업과 농촌에 있다며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와 공익적 직접 지불 확대, 주민수당 지급 등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새로 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 사용되어 있는 생산 보조금 그리고 지역개발 보조금 이것만 정리하면 충분히 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남 해남에서 시작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창원과 진주를 거쳐 다음 달 서울까지 이어집니다. 농촌이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 이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희망 없어요.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경남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서 대선 공약과 경남 관련 정책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이번에 경남, 부산, 울산 일정들을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노동 관련 자리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1호 공약으로도 역시 신노동법 그리고 주 4일제 이 패키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지금 사회는 아직 5인 미만 사업장 네. 그리고 작가 같은 프리랜서 같은 분들, 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한 1,000만 명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현행 노동법은 53년도에 만들어져서 68년째 지금 네.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또 그 기업주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사업자로 취급되는 이런 부당한 착취를 이번에 확실하게 일소하겠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하게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신노동법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네. 또 지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 아닙니까? 네. 세계 10위 선진국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주 4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현행 주 52시간제로 봐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는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근로시간이 노동시간이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더 소외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 착취 이것을 주 4일제 도입 과정에서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더법도 저희가 냈고요. 또 이제 기업주들이 그 사회보험료 내는 거라든지 휴일 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도를 도입해서 15시간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별을 막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평등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사천이나 고성의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 또 창원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 협력업체들, 노동자들이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탈석탄, 탈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너무나 지구자원을 앞당겨서 다 고갈시켰기 때문에 지구의 면역체계가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 산업, 기업, 우리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탄소 산업 전환은 R&D 투자뿐만 아니라 그 대체 고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고용 일자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시켜서 전직을 이어주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이
노동자들이 또 다른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예. 정의로운 전환 플랜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후보님, 그 부울경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메가시티를 반대한다기보다요. 메가시티 안이 나왔는데 이미 질문이 바뀌어버렸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앞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이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그런 구조 전환 없이 디지털 혁신만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 창원, 경남을 기후위기 선도 극복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녹색 산업 혁명 기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탄소 R&D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재교육 또 전직 훈련 등을 포함한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난달 22일에 심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당 체제 자체가 적폐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네. 안철수 후보와도 회동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단일화를 하는 건가요?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은 네. 지금 보여지는 이런 갈등, 서로 삿대질 정치가 5년 내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는 대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개혁 분야에서 공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단일화니 뭐 통합이니 이것은 섣부른 이야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녹색당이나 전국의 녹색 시민들과 통합을 목표로 기후위기 극복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네. 또 많은 진보정당,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계와 적극적인 선거연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에는 9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 24명, 사천, 고성 각 6명, 창녕 5명 등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55명은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람은 23명입니다. 이 밖에 양산 거제 학교 관련, 창원 복지센터 관련, 김해 어린이집 관련 등 집단 감염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70대 한 명이 숨지기 직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사망자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찾아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국가우주청은 부족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미국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2027년, 늦어도 2020년대가 다하기 전에 한국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신규 채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경남에서 8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온 LH가 올해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규 채용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거제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내용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가 제출한 정산 명세서 123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시행사가 허위 정산서를 제출해 거제시와 시민을 기망하고 개발 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찰에 시행사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는 오늘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생계대책 부지를 가져오더라도 개발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행정 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토지 소유자별로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당 소속 진주시 의원들이 발의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 조례안이 오늘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10, 반대 11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찬성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항목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조례 제정이 이토록 어려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영 투명성과 예산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경남 3.15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제주 교원 25명은 창원 마산 3.15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3.15 발원지 기념관과 김주열 시신 인양지 등을 돌아보며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교원 25명이 제주를 찾아 4.3 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산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가해 학생 4명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 학생은 가정학습을 신청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가정 문제로 가출한 몽골 국적의 중학생은 알고 지내던 선배 4명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이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돼 경찰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단성면 사월리에서 묵곡교까지 경호강 백리 자전거 도로 2번째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경호강 백리 자전거 도로는 지리산과 경호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체 46km 구간으로 단성면 대관교와 성심원을 거쳐 금서면 주상마을까지 이어지며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교원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엔 도내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